거실 창문 사이로 붉은 노을이 깔려있던 저녁 무렵, 저는 아내가 퇴근하기 전 잠시 장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상큼한 레몬 향 속에 섞인 묘한 은은함. 언젠가부터 저는 그 냄새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왔니? 이서방.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발을 풀고 계셨습니다. 붉은빛 니트 원피스가 몸에 꼭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는 놀랍도록 매끄러웠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라지만 그녀의 몸매는 나이보다 한참 젊어 보였습니다. 가슴선은 원피스를 타고 부드럽게 흐르고 허리는 옛날 배우처럼 잘록했습니다. 무릎 위로 길게 드러난 다리는 탄력이 살아있었고 살짝 젖은 머리카락은 그녀의 목선을 따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늘 늦는다며? 네,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다리를 꼬았습니다. 한쪽 허벅지가 살짝 올라가며 원피스 자락이 들려 그 안쪽이 조금 더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려 애썼지만 그 다리의 곡선이 자꾸만 시야에 걸렸습니다. 이서방,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 회사 일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고민 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셔츠 깃을 정리해 주시며 그녀의 손등이 살짝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끼리니까 하는 거다. 사위가 아니라 남자 이서방으로 보일 때가 있더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마음과는 또 다른 감정이 그녀의 손길과 눈빛 사이에서 숨을 틀어막은 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그게... 그러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가끔은 그냥 있어주는 것도 위로가 되니까. 그리고 그녀가 소파로 돌아갈 때 뒤태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살짝 젖힌 채 걷는 그녀의 걸음,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의 선이 어디까지가 저의 상상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혼란스럽게 뒤섞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장모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앞치마를 맨 그녀의 뒷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요염했습니다. 허리에 딱 붙은 니트 원피스는 조리대 위로 살짝 숙인 그녀의 골반 곡선을 더욱 간조했고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힙 라인은 숨이 멎을 만큼 자극적이었습니다. 냄비를 젓는 그녀의 팔에는 얇은 핏줄이 은근히 떠 있었고 옆선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는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기 반찬 좋아하지? 오늘은 소불고기 해줄게. 그녀의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이상하게 가슴을 저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식탁에 수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항상 이서방이 먼저 나서서 챙겨주네. 우리 딸 복도 많지 뭐.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며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장모님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한참 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작은 찻잔을 들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명이 살짝 어둡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그 공간에서 대화는 어느새 삶의 허전함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즘은 누가 나한테 안부를 묻는 날이 드물어. 하긴, 이제 나이도 있고 남자들한테 매력 없겠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어딘가 외롭고 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 무엇인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안방에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소파는 불편하잖아.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속옷을 정리하는 그녀의 실루엣이 조명에 비쳐 흐릿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베고 누운 채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고 그녀의 실루엣은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살며시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부드러운 빛은 마치 전날의 기억을 더듬듯 조용히 방 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깨어 있었고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가운 사이로 살짝 드러난 허벅지와 목선, 그리고 여유로운 동작 하나하나가 평범한 아침을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은 잘 잤니? 불편하지 않았어? 그녀는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제보다 더 가까웠고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은 말이야.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생각보다 쉽게 해버리게 돼.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순간 그녀가 손을 내밀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또 한없이 위험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는 그 소리처럼 우리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전의 거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장모님 집에 더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야근이 많아졌고 저 역시 그 틈을 타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장모님은 이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그 웃음은 부드럽지만 묘하게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단정함 속에는 언제나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레이스가 달린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얇은 천 너머로 비치는 속살이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눈길을 피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서방, 뭐가 그렇게 불편해? 나이 들어도 여자야. 이런 옷 입고 싶을 때도 있어. 그녀는 와인을 한 잔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잔을 받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미세한 접촉에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따뜻한 말보다 따뜻한 온기를 원하게 돼.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온기는 못 속이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선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 입술 위로 떨어지는 와인의 붉은 빛은 그날의 노을처럼 뜨겁고도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소파로 다가와 저의 옆에 앉았습니다. 불과 몇 뼘 차이의 거리, 심장이 뛰는 소리가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방,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자로 봐줄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고 동시에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나 안아줘. 이 순간만큼은 그냥 서로가 외로운 사람일 뿐이잖아.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숨결이 부딪히고 심장이 겹치며 우리는 서서히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 집의 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지방 출장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일 마치고 곧장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익숙한 향이 다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살짝 스치는 제스민 향과 함께 기분 좋게 눅진한 무화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두운 실내등 아래 슬립 원피스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는 그녀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빛에 따라 실루엣이 더 깊이 음영졌습니다. 이서방, 오늘은 얼굴이 편해 보여. 혹시 엄마가 있어서 그런가?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고 그 미소엔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유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그녀의 다리 라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무릎을 구부린 채 앉은 자세, 드러난 허벅지는 너무 매끄럽고 풍만했습니다. 그 위로 내려앉은 원피스 자락은 그곳이 시작되는 언저리에서 아슬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 2잔을 준비해 왔습니다. 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끝이 또다시 내 손등을 스쳤고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외롭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갈 곳 없다는 거야. 그녀는 잔을 들고 입술을 적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나는 요즘 이서방이랑 있는 시간이 참 따뜻하더라.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엔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손을 더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몸을 기울여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돼?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고 채오는 팔을 타고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깊이 안겼습니다. 장모님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도 그냥 남자이고 싶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여자로 있고 싶었어. 오래 전부터. 그 순간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짧고 조용한 입맞춤. 하지만 그 하나로 우리는 모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방 안의 온도는 서서히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어깨끈이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제 손끝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허기를 안고 천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탐하고 조심스럽게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방 안에서 오직 숨결만이 리듬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밤의 어둠 속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손등이 제 손 위에 얹혀 있던 그 순간 저는 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떨림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산다는 건 참, 그냥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녀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게 가라앉은 갈망이 비쳤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운은 그녀의 몸에 느슨하게 감겨 있었고 허리띠가 느슨히 묶여 있어 한쪽 어깨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보이는 살결은 부드럽고 창백하게 빛났으며 움직일 때마다 허리와 엉덩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이서방,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라. 이건 그냥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더는 모른 척 못하겠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이제 부정할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로 손을 뻗었고 그녀는 가만히 몸을 기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위험했고 무엇보다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내 목선을 스치며 내려왔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여 그녀의 머릿결을 감쌌습니다. 오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부름 하나에 저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의 손끝이 제 셔츠 단추를 풀었고 저는 그녀의 가운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가운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유려하게 이어지는 골반이 내 눈앞에 숨소리처럼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소파 위로 그녀의 몸이 누워졌고 그녀의 손이 제 등을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고 그 방 안엔 오직 숨소리와 땀이 흐르는 기척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름 대신 오직 몸의 온도로 말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가정에 충실한 가장처럼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의 그날 밤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몸짓이, 숨결이, 속삭임이 불쑥불쑥 떠올라 제 모든 일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반찬 좀 가져다 드려줄래? 아내의 말에 저는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웃고 있었고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제 죄의식은 점점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장모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 내일 이시오. 미용실 예약해 주세요. 네, 염색은 자연 갈색으로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현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서방. 짧은 침묵, 그 후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오랜만이네. 거실엔 라벤더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고 그 향은 그날 밤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컵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기 힘들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이서방. 내가 좀 선을 넘었지. 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선 함께 넘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사위와 장모로 볼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고 가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물음에 아직 답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다음 날 오후 그녀는 거실 창문을 열어젖히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젖은 도시는 흐릿했고 그녀의 실루엣은 그 배경 속에서 더 아련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제 많이 미안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머뭇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이제 날 어떻게 볼까? 그게 조금 걱정됐어. 저는 대답 대신 그녀 곁에 서서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이 다시 제 손에 얹혀졌습니다. 이번엔 저도 그 손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지? 어릴 땐 사랑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그녀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동안 참았어. 여자로서의 마음도 몸도. 근데 이서방 옆에 있으면 자꾸 참기가 싫어져. 그녀는 저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허리로 옮겼습니다. 그 감촉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서방도 솔직히 말해봐. 어제 나와 함께한 게 후회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답이야. 그녀는 저의 목을 감싸 안았고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의 숨결을 체온을 확인하듯 안고 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살결 하나하나가, 숨결 하나하나가 모든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엄마, 나야. 반찬 중에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얼른 놓고 갈게. 그녀의 딸, 저의 아내인 진이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떼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저는 옷깃을 정리하며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이는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네? 엄마랑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놀랐어? 그녀는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지 뭐. 진이는 비닐봉투에서 반찬통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깻잎이 빠졌더라. 이서방이 가져간 반찬 보니까 없길래. 엄마 깻잎 좋아하시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진이야. 그거 없었으면 아쉬울 뻔했네. 진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나 이만 갈게. 둘이 얘기하던 거 마저 하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천천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우리 진이에게만은 절대 들키면 안 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이서방. 그녀의 손이 다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이가 떠난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꼭 붙들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 깊고 더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장모님만 보면 제 안의 이성이 무너져요. 그날 이후로 매일 생각이 납니다. 장모님의 몸, 장모님의 숨결까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이내 다시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 얼굴이야. 밤마다 이서방, 아니, 오빠를 꿈속에서 찾게 돼. 그녀는 담담히 말하면서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더는 외로움이 아니라 욕망의 문 앞에서 흔들리는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어릴 적엔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어. 마흔이 넘어서야 알겠더라. 따뜻함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그녀의 가운은 다시금 느슨하게 풀어졌고 그 속으로 보이는 피부는 적셔진 꽃잎처럼 연하고 맑았습니다. 그녀의 몸을 아는 순간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감정의 강을 건넜습니다. 가슴은 말랑하게 부풀어 있었고 허리와 골반은 부드럽게 휘어져 손끝마다 촉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탐했고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함 없이 제 목덜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서방, 오늘은 멈추지 마. 그녀의 속삭임은 숨소리보다 더 진하게 제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덕도 금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그녀의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어른거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제 가슴 위에 얹혀 있었고 그 따뜻한 숨결은 제 심장을 두드리듯 전해졌습니다. 이서방,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지? 저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그리고 그보다 큰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이게 옳지 않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안고 있지 않으면 내일을 견딜 자신이 없어. 그녀는 몸을 살짝 일으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해도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고 싶어. 저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또다시 오게 될 거예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그녀는 가늘게 눈을 떴고 그 눈빛은 더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방도 알고 있잖아.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녀의 말처럼 이 감정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장모님의 집으로 향했고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가운을 입고 창가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거실, 그 소파, 그 창밖으로 흐르는 빗소리 아래 우리는 서로의 이름 대신 숨결로 몸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두 사람의 끝나지 않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외로움이 사랑을 가장한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죄인지 허기인지 혹은 진심이었는지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밤 이후로 두 사람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당신이라면 이서방과 장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늦은 저녁의 사연이었습니다.